자, 오늘 배우실 분사는요, 앞서 배웠었던 투부정사, 동명사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분사, 이 세 가지 다 바로 동사를 활용한다는 게 공통점인데요. 동사가 활용이 되어서 그 형태가 투부정사냐, 동명사냐, 분사냐, 이렇게 다 다를 거고요. 그리고 각각은 다 다른 형태만큼 다른 역할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투부정사를 공부할 때는 투부정사가 명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걸 공부했었고, 동명사를 공부할 때는요,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우실 분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거를 우리가 오늘 공부해 봐야 하겠죠. 자, 분사는요, 일단 우리가 이제 역할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형용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분사 역시요, 원래는 동사의 출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동사가 가지는 뜻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동사의 그 모양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일까요? 형용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바로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하고는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 분사도 명사를 수식하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수식이라는 거는 꾸며주는 거에 어려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동사였는데 형용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동사의 어떤 형태가 변화가 와서 분사로 바뀌는 건데요. 그럼 이 두 가지의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가 변하는 게 하나만으로 변하는 건 아니고, 이 분사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의 형태를 띠게 돼요. 하나는 현재 분사, 하나는 과거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자, 여기 분사자가 들어왔듯이 첫 번째 배울 건 바로 분사 중에서도 현재 분사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바로 ing입니다. 동사 ing죠.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면 바로 현재 분사라고 하는 이 형태가 되는 것이고, 뜻은 능동의 뜻을 가집니다. 자, 여기서 뜻이라는 거는 그 동사에 해석되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는 어떤 동사든지 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래에 예문을 들어놓은 동사들처럼 여기에 이제 뜻을 가지고 오는 동사가 오는 거고, 요 능동의 의미를 갖는다, 능동의 뜻을 갖는다는 얘기는요. 자, 일단 능동의 의미는 스스로라는 뜻이고, 명사 수식이라고 했는데 뒤에 꾸밈을 받는 그 명사가 능동적인가, 요 의미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hiding boy라는 여기 보시면 hide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자, hide는 무슨 뜻이죠? 바로 숨다라는 뜻인데, hide라는 동사에서 이제 ing를 붙였더니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이름 붙인 그 형태를 띠게 되었고, 자동으로 그럼 능동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능동? 바로 꾸밈을 받는 뒤에 나온 명사의 능동. 자, 여기는 그럼 이 hide, 숨는다라는 행위를, 이 동작을 하는 보이는 스스로 하는 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소녀는 바로 스스로 hide, 움직여서 숨고 있다는 뜻이에요. 숨어 있는 소년인데, 소년이 원해서 스스로 움직여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과거분사도 한번 봐볼게요. 과거분사의 형태는요, 우리가 보통 PP라고 알고 있는 그 형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수동태를 배우거나 아니면 완료 시제 배울 때 등장하고는 했던 게 이 PP, 과거분사입니다. 자, PP를 우리가 과거분사라고 읽었죠. 그리고 이 형태들은 우리가 규칙 변형일 경우에는 동사에다가 ed를 붙인다. 불규칙할 경우에는 외우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앞에서 수동태 기타 배울 때 공부했었습니다. 자, 수동태의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PP도 우리가 수동의 의미를 가져요. 수동이라는 거는 당하는 거의 의미를 말하죠. 그러니까 당하는 거를 의미하죠. hidden boy 하면, 자, 앞에서 hiding boy는
이 보이가 스스로 하이드를 했었지만 히든이라고 쓰게 되면 이 소녀는 숨김을 당한 소년이 되는 거예요. 숨김을 당하다, 그리고 숨겨지다, 뭐 이런 의미로 수동에 하이드를 한 소년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hide라는 동사 그리고 boy라는 명사를 활용했지만 전혀 다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한번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봐보았습니다. 자, 예문을 조금 더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익혀볼게요. 여기 보시면 a working girl이라고 선생님이 써놨죠. work라는 동사에서 ing라는 그 현재 분사 형태로 만들어준 건데요. working girl 하면 그럼 이 work라는 동작을 girl이 스스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간단히 얘기하자면 걷고 있는 소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recommended 나와 있고 lecture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recommend라는 뜻은 원래 추천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lecture가 뭐냐면 강의입니다. 강의가 자기 스스로를 막 능동적으로 추천하고 다니지는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ed를 붙임으로써 이건 과거 분사의 형태를 띠게 된 거예요. 왜냐면 lecture는 추천을 당해야 되는 거니까 추천되어진 강의라고 해서 이렇게 앞에서 뒤로 꾸며주게 됩니다. 자, 요거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건요. 원래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앞에서 꾸며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pretty라는 형용사가 있다고 치면 pretty girl이 되겠죠. 형용사가 먼저 나오고 명사 이렇게 나오곤 하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앞에서 꾸며주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걷고 있는 소녀인데 이 소녀가 어디를 걷고 있냐면 in the rain, 빗속을 걷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요렇게 walking in the rain 하고 써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 너무 길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냥 언뜻 우리가 이제 듣게 되면 rain girl하고 비소년가? 뭐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복잡해지니까 어떻게 해주냐면요. 영어에서는요. 이렇게 현재 분사 나와 있는 것 자체보다 좀 더 하나라도 덧붙여지게 되면 명사 뒤로 보내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쓰자면 아까는 a working girl이었고 그냥 여기 working 뒤에다가 in the rain만 붙여놓은 게 바로 요 요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girl이라는 명사가 먼저 나오게 되고 나머지 우리가 얘들을 쭉 뒤에다가 써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요.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일까봐 선생님 좀 밑줄 좀 쳐줄게요. 자, 이렇게 이번에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게 된 거죠. 분명 형용사이지만요.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분사의 경우 길어지면 바로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라는 규칙을 가지게 된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현재 분사는 그런 거 아니겠죠? 현재 분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과거 분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만약에 a recommended lecture에서 누구에 의해서 되는 거냐면 by the teacher, 선생님에 의해서 추천되어진 그 강의. 자, 이것도 어떻게 너무 긴 거야. 그쵸? teacher lecture라고 선생님 강의라고 그냥 들으면 어떻게 전혀 다른 의미가 돼버리잖아요. 얘도 lecture라는 명사 뒤에다가 보내줘야 하는 게 맞게 되는 겁니다. a lecture 다음에 얘네를 쭉 recommended by the teacher. 네. 그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 없이 선생님에 의해서 추천되어진 강의하고 원래 말하고 싶었던 뜻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안 되는 거라고 X자도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길어지면 뒤로 보내줘야 하지만 만약에 그냥 한 단어로 만들어진 그
현재 분사다. 요런 형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그냥 명사 앞에다가 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길어질 때, 덧붙여질 때는 뒤로 가는 거 요거랑요.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분사를 쓸 때랑 과거 분사에 쓸 때 그 차이점.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게 무슨 뜻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차이점을 잘 기억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으니까 한 번 더 문제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교재 167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ercise 1 다음 괄호 안에 적절한 형태의 동그라미를 하세요. 이렇게 써여 있죠. 6번, 7번, 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The building built here will be sold to him 이렇게 쓰여 있죠. 자, 여기 괄호 안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요. 동사 build의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 형태입니다. built가 과거 분사 형태고요. building이 바로 현재 분사 형태예요. 근데 그 앞에 나온 building은 뭘까요? 명사 빌딩입니다. 우리가 빌딩이라고 얘기하는 그 빌딩, 건물 얘기하고 있는 명사예요. 자, 동명사랑 사실은 우리가 헷갈릴 만한 게 현재 분사인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3권이라던가 추후에 자세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현재 분사를 익히는 중이니까 분사 문제 이어서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The building, 그 빌딩은 here, 여기에 우리 빌드가 원래 무슨 뜻이죠? 건물을 짓다란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 built 되었다라고 해야 더 알맞겠죠? building, 즉 그 수식을 받고 있는 명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짐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어진, 여기에 세워진 이란 뜻으로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built, PP 형태를 사용해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built를 넣어서 the building built here will be sold to him 이렇게 읽어줄 수 있겠죠? built here, 여기에 세워진 이 빌딩은 팔릴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에게 팔릴 것입니다. 팔릴 예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미래를 의미하고 있는 표현을 써서 나온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아까 이제 너무 길어지게 되면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 요거 한 단어 나온 거 이상으로 더 붙여지게 되면 뒤로 간다고 했었는데요. 그게 문장의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6번에 보는 것처럼 명사 뒤로 가는 것입니다. 7번 보실게요. The meat, 그 고기는 by him is still not served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분사 문제가 좀 헷갈리는 건요. 바로 동사가 누구일지가 헷갈려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쿠쿠드가 답이라면 쿠쿠도 동사가 다 보이고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is도 당연히 비동사니까 누가 동사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보통 비동사, 얘가 동사인 경우 이 문장 전체의 동사가 이렇게 비동사인 경우가 더 훨씬 많습니다. 자, 그 고기는 고기인데요. cooked by him, 그에 의해서 요리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cooked라고 넣어서 읽었습니다. 요리라는 거는 미트의 입장에서 지금 여기가 지금 미트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기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요리되어지는 것이니까 당연히 PP 형태를 써야겠죠. 그래서 미트 다음에는 우리가 쿠쿠드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에 의해서 요리되어진 그 고기는 하고 이 문장의 주어는 the meat, 동사는 is입니다. 어떠냐면요. still, 여전히 not served, 서빙이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내어지지 않았다라는 문장입니다. 8번은 두 개를 선택하는 문장이었어요. The movie, 그 영화는 was so. 자, 여기 지금 터칭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터치를 하려고 한 터치드랑 터칭이 나와 있는데, 터치가 우리가 만지다 라는 뜻도 있지만, 감명을 받다 라는 뜻도 있어요. 감동적이다, 이런 뜻으로.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써야 될까 보니까, The movie, 영화가 주인공이었어요. 영화는 so, 매우
적이었습니다. 뭐 이런 걸 의미하고 싶었던 것 같죠. 여기는요, 자, 터칭이 들어가야 합니다. 영화 자체가 재미있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감명 깊은, 굉장히 감동을 주는 요소를 가지고 스스로가 그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터칭이에요. 여기 좀 헷갈리시겠죠? 바로 감동스럽게 만들어내는 그 요소를 가지고 있는 the movie, 스스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 분사 터칭을 쓰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선택 so, 그래서 I was very, 나는 매우 감동을 먹었다,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그 영화로 인해서 나는, 자, 우리 사람은 그 감정이 불러일으켜진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슬프거나 감동 먹거나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언가를 자극받아서, 무언가를 보거나 어떤 것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그 감정이 불러일으켜짐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두 번째 선택은 바로 touched가 되어야 합니다. moved라고 동사가 바뀌어서 나와 있네요. moved가 나와야 합니다. 자, move도 마찬가지로요. 감동 받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moved 해줘야 I was very moved. 나는 매우 감동 먹었다. 감동적이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감동당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은 안 하죠. 감동적이었다라고 해석을 하시고 영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감동을 당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번, 7번, 8번을 보았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